그럼 돈 버는 건 멋있는 거야, 멋 없는 거야? 엄청 멋있는 거지. 전문가만 돈 버는 거야. 초전문가일수록 돈을 더 크게 받는 거고, 맞죠? 일할 때가 제일 멋있는 거야, 일할 때.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대한민국 최고로서. 이래서 잠자는 것보다 더 좋고, 술, 담배 따위 하나도 안 하고, 쓸데없는 잡스러운 이런 거 시간 안 갖고 돈만 버는 거야. 알겠어요? 제일 멋있으려고. 여러분, 돈 버는 건 멋있는 거라고요. 돈 버는 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들한테 뭐라 했냐면, 아들아, 너도 나보다 큰 부자가 되겠지만 네가 어떤 분야의 문제를 푸는 해결사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너는 어떤 한 분야의 문제를 아빠 이상으로 더 최고로, 전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럼 내 아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이 많이 번 사람이 있다 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전문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리고 돈 진짜 많다라는 소리를 내 아들이 들었을 때 저분은 어느 정도로 차별화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저 정도로 돈 버시는 건가를 알고 그걸 묻고 배우고 반드시 내 아들은 성공하죠. 맞죠? 지금 시대는 성공하기 쉬워요. 어렵다고 한 애들은 어른이 아닌 걸로 이제 하자. 어렵다는 애들은 어른이 아니다. 힘들다 이런 애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쉬운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간단하면 생각해봐. 정보가 더 많어 적어? 많지. 근데 정보 많다고 꼭 성공하는 거 아닌데 선생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되면 꼭 필요한 정보들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기에 그걸로 남한테 내가 말한 최면 상태 만들어서 비판의식 거부감 사라지게 만들고 고맙다고 말을 하게 만들면서 돈 받으면 돼. 너무나 쉽고 재밌지. 근데 이 정도 경제는 진짜 노력해야 될 거야. 너희는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 오두환 대표님은 선생님이 인정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동생이지만 내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되게 존경하고 하는 동생이기도 한데 진짜로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 말고 안타까운 어른들은 적성을 되게 중시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나 같은 사람 보면 분야별로 뛰어난 사람 보면 그런 생각하는 거야. 박선희 같은 애는 재능과 적성을 일찍 찾아서 제가 부자 됐겠지. 그 말 뜻은 나는 쟤처럼 적성과 재능을 잘 못 찾아서 부자는 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없는 어이없고 멍청한 생각인지 걔네는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 적성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정확히 가난한 애들 입장에서 부자들을 보면 쟤는 젊었을 때부터 적성 재능에 맞는 일을 찾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내가 조사를 해봤어. 지금 부자들이 있으면 그 부자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조사해 본 거야. 알겠어요? 대체적으로 매의 눈으로 찝어내서 했을 거라고 걔네는 생각하는데 남다르게 재능과 적성을 잘 파악해서 젊었을 때부터 찾아냈기 때문에 가능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연한 기회였다. 그냥 우연히 한 일로 난 부자 됐다. 이런 게 제일 많아. 그게 29% 정도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행착오 하다가 그냥 하게 된 일로 부자 됐다. 부자들이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우연이야 우연이 아니야? 이것도 우연이죠. 그냥 매의 눈으로 찝어낸 게 아니라 결국 우연히가 된 거야. 우연히. 세 번째는 예전 하던 일과 관련성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야. 이것도 우연이지. 우연이죠. 우연히. 예전에 하던 일, 상사가 놓친 기회가 나한테 왔다. 우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아예 없었던 것을 심리 수업 같은 걸 찝어내서 20대부터 만든 건 나 같은 사람 나 하나밖에 없고 이 나라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돼. 아예 표본에 없는 애들이. 알겠어요? 대다수는 우연히 하게 된 일로 부자 된 거라고 그냥. 알겠어요? 자, 그럼 가난한 애들은 지를 가난하게 만든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난한 애들도 일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걔는 전문가가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허접해서 일은 한다고. 알겠어요? 그럼 가난한 애들도 가난한 애들을 가난하게 만든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뭘까? 우연이지. 똑같아. 우연히 한 일을. 자, 여기 이게 차이 나는 거야. 우연히 한 일로 부자 되고 우연히 한 일로 가난하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돼? 어우, 좋아. 야, 나 진짜 애들 가르칠 때 좋다. 애들 나 지금 나를 살리는 느낌은 우연히 한 일로 누군 부자 되고 우연히 한 일로 누군 가난하게 되는 거야. 이거 정신의 문제예요. 정신 상태. 알겠지? 우연히 한 일을 부자들은 남다르게 더 즐기면서 재밌게 하는 정신의 소유자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알겠죠? 가난한 애들은 우연히 한 일을 지긋지긋하게 재미없는 정신, 미친 정신 상태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거야. 알겠어? 그래서 완전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경지에 오른 거야. 그럼 여러분,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앞으로 나이 들면 맞아, 틀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20대 때 매의 눈으로 찝어낼 거야? 그렇게 못해도 우연히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나이 들면. 근데 재밌게 해야 될까? 재미없게 해야 돼. 반드시 재미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재밌게 하다 보면 부자 돼? 안 돼? 되는 거야. 우연히 한 일로도. 확실한 거야. 그래서 또 중요한 법칙이 있는 거야. 유유상종. 들어봤죠?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야. 알겠어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놀고 안타까운 애들은 안타까운 애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술 먹고 빨리 죽고 이런 거.
담배 같이 피고 더 빨리 죽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을 우연히 하게 되는 거 맞잖아요. 어떤 우연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재미를 결정짓는 요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설명 못하는 애들은 부자가 안 돼. 일에 대한 어떤 일을 우연히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재미를 결정짓는 요소를 뭐니 하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정신 차린 애가 내 제자고. 알겠죠? 그럼 걔는 무조건 부자가 되지. 어떤 일에 대한 재미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분이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그것을 경험했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어떤 일에 대한 재미를 결정짓는 요소는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자, 일에 대한 재미 결정짓는 요소라는 건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경험했는가. 재미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야? 나.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재밌어야 돼, 재미없어야 돼? 무조건 재미있어야 돼. 안 하면 안 했지. 여러분이 뭘 했다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재미있어야 된다고. 그게 자존심이야. 그게 없는 놈들은 자존심마저 없는 거 알겠어요? 무슨 일을 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전에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친 후에 경험했어야 된다. 사전에 철저하게 제대로 된 준비를 거쳤다는 건 어떤 설명할 수 있을까? 나처럼 이미 분야 최고의 스승을 찾아서 배우고 그런 최고의 스승의 책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 그거 다 이미 깨닫고 하면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근데 어떤 애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하는 일 재미없어. 이런 놈들이 있어. 누구 무시한 거야? 지 스스로 무시한 거야. 나는 그런 애들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알겠죠? 무슨 수를 써서를 재밌어야 돼. 그게 기본 세트.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뭐가 돼? 부자가 된다.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돼. 선생님 깨닫고 내가 잘 될 걸 알았어. 알겠죠? 무조건 되거든 나는. 세상 어디 있어. 내 제자도 많잖아. Nothing is fun until you are good at it.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다. 그것에 아무것도 재미없는 거야. 언제까지? 그것에 네가 능통하기 전까지는 재미가 없다. 누구만 재밌는 거야? 능통한 사람만. 능통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어떤 일을 해도 재밌게 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제대된 준비를 거친 후에 하지. 그래서 능통자가 되는 거야. 그럼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플레이그라운드가 돼. 고수한테는. 근데 하수들한테는 생지옥이 될 수 있어. 알겠죠? 선생님이 6권의 책을 썼는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결국 인생이 뭔지를 설명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멋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에 인생이 뭔지도 완벽하게 설명할 거고 인간이 뭔지를 설명 못하는데 인간하고 어울리면 힘들어져. 근데 나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멋있는 인간들하고 다 연결이 되면서 너무 행복할 수 있고 무의식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느낌 왔죠? 그런 걸 다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설명 못하면 지식 없는 거라는 거 이제 각인됐죠? 근데 책임감은 있어야 되는 건가 없어야 되는 건가? 회사 대표 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죠. 좋은 엄마 아빠 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근데 책임감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거죠. 그죠? 책임감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잖아. 아는 척한 거지 또. 알겠지? 내가 아는 척하면 인생 힘들어진다고 했지. 책임감은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애만 갖춘 거야. 알겠어요? 그럼 책임감 뭔지 내가 설명해 볼게. 이제부터 알면 돼. 그러니까 responsibility야. responsibility 적어놨는데 이걸 잘 쳐다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야. 합성어라고 하죠. response와 ability. response는 반응하다라는 뜻이고 ability는 능력이죠. 책임감이 뭐다? 반응을 잘하는 능력.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책임감 뭐예요? 책임지는 거지 뭐. 이런 다 그 수준들이야. 인간들은 다 그 수준들이라고. 그래서 다 끼리끼리 다 서로 저주하는지 모르고 살고. responsibility. 반응을 잘하는 능력. 그게 책임감이야. 이거는 마음만으로 안 돼. 제발. 알겠죠? 능력이야. 능력. 지식으로 나오는 능력. 난 마음 얘기하는 애들 싫다. 내 마음 알아. 야 됐어. 결과할래. 나처럼 진짜로. 부모님 사랑하면 나처럼 부모님 빚 갚고 나처럼 아주 마음만 있다고. 그 마음 그딴 거 싫어? 맞잖아요? 그죠? 마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시시각각 변화할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과 자극 요소 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뭐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와? 반응. 시시각각 변화할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과 자극 요소 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반응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남 탓할 필요가 없어. 반응 내가 한 거잖아. 반응 내가 해서 결과 나온 거고 남 탓하면 안 되잖아.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반응한 거야.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럼 시시각각 변화할 수밖에 없는 외부 조건과 자극 요소 등에 대해서 언제나 반응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알겠죠? 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확확 변화할지라도 언제나 변치 않는 본질과 법칙을 선생님처럼 다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돼. 알겠죠? 그럼 항상 반응을 멋있게 남들보다 잘해 못해? 잘하겠지. 그러면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 된 거야. 비로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지. 맞지? 근데 이것도 안 지키는 어른이 있다면 걔는 어른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몇 가지 여러분 나이 때부터 갖추면 여러분은 무지막지 미친 듯한 인재가 됩니다. 알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다.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것부터 하는 습관을 갖추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어린 나이 때부터 갖추면 전 세계적인 인재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물며 이 정도 나이 때는 그래. 네, 맞습니다. 예.